쌍방울 재판 얘기 좀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뉴스 많이 나왔지만 어젯밤에 그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보수 씨, 그 아태평화 교류협회 회장, 그 딸한테 오피스텔을 얻어줬다. 이제 이 얘기부터 해야 이 쌍방울 재판의 이 숨겨진 진실에 좀 접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문제는 내가 국정원장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국정원장 가기 2년 전부터 박선원 의원이 원장 특보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안부수 씨를 통해서 이제 김성애 등 이렇게 북한 통전부하고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해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고 국정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데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게 저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져간 것을.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활동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뭐라고 썼냐면 2급 비밀인데 이 문서는 제출이 아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배포다 이렇게 썼어요. 배포라고 하는 거는 니들이 이걸 잘 보고 당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자료, 즉 이재명이 뭐 방북을 위해서 이렇게 저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당신들이 보고 그냥 잘 재판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압수 물건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제출이 아니고 배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요청에 의한 배포. 자기들은 이제 압수수색에 의해서 가져간 거고 국정원 입장에서 그냥 배포한 거다. 그 배포한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안부수가 이제 경기도를 앞장세워서 이제 사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의 김성애가 경기도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경제협력 사업을 도와달라. 근데 경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수를 통해서 김성태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안부수가. 들어가서 이제 대북 협력 사업 뭐 합의서를 경기도가 쓴 합의서를 사실상 대체하는 그런 합의서를 써요. 2018년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주가 조작과 같은 주가 부양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안부수가 김성태하고 놀고 국정원이 하려고 했던 역할과 임무는 수행하지 않는 그 일탈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해고했다라고 하는 결정. 조금 그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기 하면 안부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북한하고 잘 통한대. 그래서 안부수라는 사람이 쌍방울하고 북한을 좀 엮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국정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정보가 나올까? 나중에 한 거죠. 처음에는 그런 김성태를 엮어가지고 북한하고 별도의 비밀리에 우리한테 이야기도 않고 경제협력 사업을 해서 그걸로 주가 부양의 소재로 활용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짓을 하니까 이 사람을 활용한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해서 해고하고 종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본질은 김성태 쌍방울이 사업상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대북 호재를 활용해서 시세 조정 효과를 봤다. 뭐 주식을 팔고 사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초로 북한의 통전부와 남한의 기업이 합작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는 겁니까? 처음에 9.19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중앙정부 간에는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교환을 했고 9월 20일 9.19 다음 날 9월 20일 대국민 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가 좀 더 열심히 협력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북측에서 이제 경기도에 접근을 한 건데 경기도는 북측하고 이야기한 것을 이행을 못 해요. 돈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수단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애는 지가 보고한 건 있고 그래서 나 이거 이 자금 없어 죽겠다 하니까 안부수가 김성태 쌍방울하고 엮어주면서 그러면 쌍방울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협 사업의 합의서를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북한의 통전문 아태위하고 쓴 합의서를 사실상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그 권한을 갖는 그러한 합의서를 씁니다. 안부수하고 북한 통전부하고. 그것을 김성태가 사업에 활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경기도가 쓴 건 합의서가 아니고 초안이에요. 협의 초안. 근데 이 사람들 12월 말에 쓴 그 안부수와 북한 통전부가 쓴 건 합의서예요. 이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김성태하고 그때부터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안 된다. 국정원이 배후에서 뭔가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주가 조작까지 용인하게 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종결 처리를 했었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국정원은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회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장 할 때도 우리 기조실장 차장 할 때도 경기도 사람들이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반드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잘라냈어요. 국정원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저는 하도 국정원 문건은 조작된 것이 위조된 것이 많기 때문에 보았어요. 보니까 저것은 국정원 문건이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서식이 다 같아. 우리 그 보고서 내용들이. 그런데 보니까 국정원이 아주 잘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이야. 안부수하고 쌍방울하고 주가 조작 문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안부수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가치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 주가 조작에 잘못해서 활용당하는 특정 기업을 유리하게 그렇지 안 된다 하니까 그 블랙 요원이 안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쯤에서 이제 끊었고. 그렇죠. 끊었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왜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거명도 안 된 이재명 대표가 기소를 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를 모른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한테 기업인들이 어때요? 재벌 회장은 돈 잘 쓸 것 같죠? 아니. 돈을 안 쓰니까 재벌 회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800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100억 달러를 대신 내준다? 술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누가 전화를 한번 바꿔줘서 통화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 대표, 당신은 김성태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술자리에서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 하더라. 나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더니 그런 것도 같아요. 좀 긴가민가해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밤에 12시도 막 누가 전화해가지고 옆에 사람 바꿔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당해요. 저는 모든 전화를 99.99% 다 받거든요. 받으면은 밤 10시 넘은 전화는 대개 또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되게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지. 펴달라고 누구 안다. 도와달라고 부탁한 이 정치인의 숙명인데 이분들이 술을 한 잔 먹고 나하고 박지원이하고 잘한다. 야야 전화 한번 해봐. 네 전화 받냐?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거의 7, 8명 있는 사람을 다 바꿔줘. 나는 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은 받아야 돼요. 그거 잘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제선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나이까지 국회에 있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 자다 전화 받은 걸로 지금 기소되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전화를 받은 것도 같다 하는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2번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날짜가 뭐 송금한 날, 뭐 결정한 날 이런 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안부수 회장에 대해서 대북 송금 이 동일한 문제로 왜 작년에 무죄를 주고
여기는 유죄를 했는가? 수원지법은 예. 두 번째, 국정원의 정부 공식 문건은 왜 일체 주가 증거 채택이 안 됐죠. 조작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재명 이름도 안 나오는데 증거를 배척했는가? 세 번째,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문건도 증거로 배척하면서 술자리에서 2번 전화했다고 하는 이재명은 잘 기억도 안 난다는 이걸 증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 검찰이 이러한 것을 기소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은 다 검찰은 인지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그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이름도 이렇게 돈 주가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보고서에 23억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기소 안 하냐? 나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블랙 요원이 이제 그 종결한 것처럼 돼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에 지휘부가 사업을 종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조폭이다.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그 남북한 간의 국제 세미나에 북한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이때 남북 암호화폐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까지 하면서 이건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보고 그 전에 그래서 지휘부에서 이미 김영기 차관이나 뭐 현대아산의 김영수 뭐 이렇게 이사나 이런 사람들 채용하면서 1월 8일 날 5천 원 했던 게 1월 24일 날 9천 원에 돼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들었는데 조폭이고 사업도 안 돼서 사업이 아니니까 그 북한과의 호재로 주가 부양하려고 하는 그 소문이 맞구나. 이 친구 안 되겠다. 서훈 원장이 잘르셨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렇게 말은 못 하고요. 지휘부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니까. 폭넓은 개념인데 그 공작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장이나 차장들한테 보고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북한 김성애가 통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황해도에 만들어 놓은 황해도 농림사업장 사업이에요. 그거를 경기도 보고 좀 도와달라더니 경기도 못 해내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국 훈춘에 있는 네이 공장도 북한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네이 공장을 만들려고도 했었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북한 노동자를 훈춘으로 불러다가 하려고 한 거예요. 다 쌍방울 사업이네. 그렇죠. 쌍방울의 그 네이 회사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김성태를 비롯한 박용철 부회장 등이 6, 7번 북측하고 비밀리에 만납니다. 그리고 안부수는 10여 회 이상 만나요. 심양을 방문한다든지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단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북측과에 뭔가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때때로 공개하거나 협약서를 발표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다 국정원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안 쓰고 이상한 것만 쓴 거죠. 보태실 말씀. 확정적인 물증과 수원지법에서 같은 사건의 안부수 회장의 무죄. 확실하지 않은 전화 내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부지사는 항소심에 가면은 이 분은 무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은 이재명 주기의 또 하나의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 재판 받는 게 없었던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후에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3개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개까지 갈까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현안도 많고 민생도 어려운데 일주일에 2번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구속을 시켜서 대선에 못 나오는 게 목표이고 하나 더 기소를 해가지고 뭐 월수금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당무를 볼 수 없게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것 자체도 목표다. 5개까지는 가겠네요. 월화수목금. 아 정말 이런 정치가 아니 실제로 어디 있을까? 지금 지난 10일 날은 이진교사 재판이 있었고 11일 날은 대장동 재판이 있었고 13일 하루 쉬고 14일 날은 또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4개, 5개 주말에도 또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참. 그 와중에 또 뭐 헌법 84조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자원 그 쌍방울 재판이나 그것은 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겁먹고 이재명 대통령을 딱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자꾸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 양반도 그거는 안 돼요. 제가 두고 보세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3년 초과야. 이재명, 조국, 이준석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4년 초가 한동훈까지 천만의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의 DNA는 권력에 순종하는 게 있고 민주당의 DNA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에서 보세요. 이재명 대표 당헌 등기 개정하려고 하니까 친명들도 뭐 저도 이건 안 된다. 이게 민주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요. 두고 보세요. 대표 못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어차피 3심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헐지 않은 건 자꾸 이제 기소거리 만들어서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그런 보수 우파들한테 내가 대표가 돼야 이재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아니 재판을 받아서 못 나온다 이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지. 대통령 되면은 재판 받냐 안 받냐? 헌법 논리로? 이건 아니에요. 검찰 조작 수사라고 판단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정원 문건까지 봤는데 안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불러다가 한편으로는 회유, 한편으로는 압박, 진술 이제를 바꿔라. 이런 게 이제 작년 6월 하순 7월 집중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은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고 블랙 요원도 6월 달에 법정에 출두를 해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 번복을 위한 해유와 강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게 그거죠. 소위 이제 검찰들의 이제 진술 세미나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 술자리 의혹이 아니 제가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은 안 나가요. 분리 신청해서. 그런데 우리 국정원 현직 직원이나 전 직원들 저랑 같이 일한 사람들 검찰에 가서 다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진짜 그게 비공개 재판이니까 재판부에 제가 그 대항하기 위해서 보일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검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법원 증인으로 나와서는 다 부인해요. 그런데 더 검찰이 악랄한 것은 이분들을 빨리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 취직도 하고 지금 현직들은 승진도 할 건데 2년이 넘게 잡아놓는 거예요. 기소. 그러니까 진술 잘못하면 기소한다. 이런 공갈을 치는 이런 작태를 제가 법사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저는 부신다. 그러니까 피의자, 참고인, 증인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장님 앞에서 진술할 때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명명백백한 게 국정원은 모두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또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로 돌아오면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아직 수원지검이 기소는 안 했지만 뭐 기소하겠죠. 그 쌍방울 관련해서 또. 그러면 이제 재판이 4개가 되는 건데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보는 걸 방해하는 거는 이거 나중에 고소고발건이 안 되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당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혐의, 결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조선일보의 김민철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윤석열이 놓친 천금 같은 기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재명 대표 받았잖아요. 심지어 저 수정안까지 다 받아서 하자.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날라갔어요. 이제 국회가 22대로 바뀌고. 그거라도 하나 해놨으면 이 국민연금 큰 과제 하나 끝내는 건데, 답답하다. 민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고 이대로 나가냐.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 지난 2년간 실패의 정치를 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을 초청해서 저도 갔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 변화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560 시대를 마감하고 70한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을 검토해봐라 했더니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떻게 대통령한테 1년 임기 단축하라고 하냐 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도 진짜 험한 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오셔서 변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 박선원 우리 의원 초청해서 오늘 얼마나 전문가로서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까? 휴전선을 침범한 북한의 북침을 우리 국방부에서 숨기고 있었지만은 박선원 의원이 밝혀내고. 그러네요.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빨리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메디치 메디어 다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의원을 모시기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의 식탁이 더 발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로 직접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구독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생생한 일주일간의 뉴스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식탁 화이팅!